무궁무진하고 그 산출값도 우리가 몇 날 며칠 고민할 것을 정말 몇 분 만에 그 싹 나오는 걸 보면서 안녕하세요, 모드쌤입니다. 오늘은 챗 GPT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챗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학교에서는 궁금한 사항일 것 같고요. 또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또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듀테크라는 말로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도 많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이 변해가는 AI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데, 아마 다른 교육청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변해가는 어떤 사회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GPT에 대한 또 관심이 조금 생겨서 관련 연수도 좀 찾아가고 연수를 들은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챗 GPT라고 할 때 그 G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generative라고 해서 뭐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이제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P는 pre-trained, 그래서 사전에 훈련된, 사전에 연습된, 뭐 학습된,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는 transformer라고 해서 일종의 그것을 할 수 있는 번역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컴퓨터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대화형을 이제 생각해낸 것이고, 그것의 하나로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문자로 그 대답을 이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채팅하는 형식으로 이제 고안된 것이 챗 GPT라고 알고 있고요. 이것에 지금 현재까지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MS 같은 데서 지원을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성공적인 개발을 이제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이슈가 많죠. 이게 인류에 크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주류로 이루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챗 GPT와 관련된 교육 현장에서는 윤리적인 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일단은 그 13세부터 18세까지는 좀 이렇게 사용자의 그 보호자가 좀 동행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침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직접 이것을 막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생들이야 이제 상관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요구가 되는 아마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GPT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뭐 그 소설도 쓰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뭐 리포터도 만들고, 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3.5 버전이 오픈되어 있는데, 3.5 버전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를 쓰려면 이제 챗 GPT 뭐 플러스라고 하는 버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료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질적인 차이가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컴퓨터 AI 이 부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마치 정말인 것처럼, 자기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그 작용도 할 수 있다. 뭐 할루미네이션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가 들리면서, 아무래도 이것을 역시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지,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수를 가서, 저도 이제 가서 여러 가지 그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몇 가지를 구현해 봤는데, 무척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저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서 뭐 사람의 모양을 뭐 졸라맨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 파일이 마치 사람이 동작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케치 메타 데모 랩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바디 사이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에 그리고 말해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어떤 종류의 그림이든지 간에 이 그림을 이 웹사이트에서 머리, 뭐 다리, 뭐 발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스캐닝을 해가지고 스캐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이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권투를 하는 모습으로 구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사이트가 스케치 메타 데모 랩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구현해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분 공감했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교사할 때 저희가 이제 뭐 동료 장학이나 기타 등등 장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좀 수업을 근사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PPT에 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림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웹에서 돌아다니는 저작권이 없거나 또 저작권이 있어도 교육용을 위해서 오픈된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림을 복사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사실은 그 그림이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죠. 하지만 뭐 제가 뭐 미술적인 재능이 없으니 실제로 막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아쉬운 대로 그 그림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AI 여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장면을 이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픈 고양이 한 마리가 뭐 지나가는 뭐 귀뚜라미를 뭐 잡아 먹을까 말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밤중에 뭐 쳐다보고 있다. 뭐 이러면은 이것을 이제 거기다가 써서 넣으면은 이 문장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뭐 연필 스케치도 있고 유화도 있고 뭐 수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으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글로 그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한글을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영어로 된 데이터대로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묘사하게 된 그 장면은 이제 나만의 어떤 이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아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수많은 데이터나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글보다는 영어로 써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챗 GPT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그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 결국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자료를 알고 싶을 때 한글로 써서 나오는 그 산출되는 데이터의 어떤 결과값과 또 영어로 써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완전히 지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원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한글로 일단 내가 원하는 정보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영어 번역기를 통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번역기가 일종의 디플이라고 하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번역 많이 쓰실 텐데요. 구글 번역보다 이 디플이라는 번역기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좀 더 구사하는 것으로 또 좀 살펴봤고요. 또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영어로 가끔 이제 찾아보시긴 하시는데, 그 삼촌하고도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삼촌도 이제 그 박사학위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학구적이신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보니까 그 디플이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강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제가 아까 원했던 그 고양이 같은 그런 장면을 한글로 쓴 다음에 그걸 영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디플에다가 넣고, 디플에서 번역된 것을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AI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다 넣었더니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무슨 미술 대회에 나가서 미국에서는 상을 받은 그런 사례도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가 단순히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챗 GPT를 활용한 분야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고 그 산출값도 우리가 몇 날 며칠 고민할 것을 정말 몇 분 만에 그 싹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또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천년이 되면 없어질 직업으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사실 교사도 그 중에 포함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뭐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요번에 저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 수업을 전환되면서부터 더 학교가 힘들어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것을 컴퓨터나 이런 AI가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결국 인간적인 어떤 그 작용을 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역할하는 것은 결국 인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의 힘과 그리고 교육의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얻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 학교에 있는 교감으로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 와서 잘 정착돼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내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외국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만의 좀 힘을 키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